하선영 씨가 딱 그 케이스네요. 그러니까요. 보통 밤낮이 바뀌게 되면 이제 이게 수면 패턴뿐만 아니라 식사 시간에도 문제가 생기거든요. 그쵸.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수면 박탈이 되면 이제 더 단 음식이라든지 기름진 음식을 더 좋아하게 되고 이제 불규칙하게 먹고 단 음식,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다 보면 이제 소화불량도 생기게 되고 네. 당연히 소화불량이 생기게 되면 이제 변비도 생기고 이제 아침에 속 쓰려서 깨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다발적으로 생겨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한밤중에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그런 사놓은 단단한 간식 아니면 뭐 시키는 여러 뭐 순대, 떡볶이, 닭 이래서 단짠단짠 되게 충실한 막 기름진 고칼로리 음식이라 사실 몸에 안 좋은 거 아는데 막 일하다가 지금에도 먹어야지 하고 약간 보상 심리로 엄청나게 몰아먹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과식하고 폭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뭐 장 건강에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요. 고혈압, 당뇨 위험도도 계속 좀 높아지거든요. 그래서 결국 연쇄적으로는 뭐 심혈관 질환에 영향을 줘가지고 갑자기 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할 수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우리 하선양 씨가 결국은 생활 습관이 무너지면서 일단 장 건강이 너무 안 좋아졌다. 뭐 변비 얘기도 하셨고 뭐 이런 내용이 생각이 나는데 이런 게 바로바로 이렇게 영향을 끼치나 봐요. 네, 보통 장 건강이 우리 몸을 좌우한다라고 하잖아요. 이 장내 환경이 불균형해지면은 이 유익균이 줄어들고 나쁜 유해균들은 늘어나면서 이 장의 활동성은 떨어지게 되고 면역력도 저하돼서 이 염증성 질환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. 이런 상태에는 이제 비만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. 실제 비만인 사람은 이 마른 사람에 비해서 이 장 속에 유해균의 비율이 높고 유익균의 비율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. 그러면서 이 비만이 체질화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. 이제 동물 시험에서도 정상 체중인 쥐한테 그 비만주의 장내 유산균들을 다 이식을 하니까 갑자기 체중이 막 증가해서 비만이 됐고 반대로 좀 이제 요요 현상을 겪는 쥐의 장내 세균총을 쫙 제거를 해보니까 그 현상이 좀 사라졌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뭔가 이제 비만을 기억하는 유해균 뭐 이런 것들이 요요 현상을 부르고 그 유해균들을 좀 없애면 요요 현상이 좀 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. 어떻게 관리를 해서 15kg 이상을 체중을 감량을 하고 또 잘 유지하고 계신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분의 문진표 내용을 좀 볼게요, 일단. 이제 유산소 운동, 무산소 운동 다 섞어서 네. 많이 하시고 계시고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이섬유도 열심히 챙겨 드시는 데다가 지금 식단도 보면은 단백질, 탄수화물, 지방이 다 골고루 있대 품질 좋은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고요. 네. 이제 이분이 고지혈증이 아마 좋아진 거는 제일 큰 건 지금 보면은 술도 안 드시잖아요. 네. 그런 것들이 아마 전반적으로 모두 운동, 식단 관리, 그다음에 식이섬유 이런 것들이 다 조화를 이루어서 체중을 감량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여유도 없는 것 같습니다. 지금. 아까 뵈니까 음식 사진 같은 거 이렇게 많이 찍어서 기록으로 남기시더라고요. 그런 기록용으로 이렇게 남기는 것도 괜찮은 습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. 하선양 씨는 다이어트를 하면서 변비가 오지 않도록 장 건강에 특별히 신경을 쓰셨다는데 네. 항상 잊지 않고 챙긴 게 BNR17이에요. 맞아. 이거는 어떤 거예요? 네, BNR17은 이 건강한 한국인 산모의 모유에서 유래한 유산균인데요. 특히 장 건강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이 이 8주간 이 BNR17을 섭취했을 때 비만을 부르는 유해균이 감소하고 유익균은 증가를 해서 장내 세균총이 정상 수준으로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비만이 생기면은 이 복부 팽만감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하고 또 평균 배변수 등이 개선되고 과민성 대장증후군 증상의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